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5년 전에 학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몰랐었는데 공부를 위해 돌아온 한국은 살면 살수록 출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피해를 본 것이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막상 대학교에 진학해보니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6개월 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전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분야의 학위가 있었고, 우연히 고국의 교환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잠시 한국에 방문을 했었기에, 저는 학위를 취득하면 바로 미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학교 같은 과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인에게 오빠가 있으니 한 번만 만나보라고 러브콜을 자꾸만 보내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금방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며 몇 번이고 거절을 했었는데 대학교 동기의 끊임없는 러브콜에 못 이겨 그냥 나가서 한 번 만나보고 곧 미국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들어오자 라는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니 막상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니까 젠틀하고 첫인상이 좋은 남성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또 어찌나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지 솔직하게 속으로 이 남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은근히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아는 지식이 많아 똑똑한 이미지가 있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마침 소개팅에 나온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애프터 데이트를 요청하길래 고민은 조금 되었지만 한 번 더 만나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애프터 데이트에서도 저는 변함없이 남편이 마음에 쏙 들었고 남편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미국에 곧 돌아가야 하는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효은 씨가 말해주신 것처럼 미국에 갈 때는 가더라도 한번 저랑 연애해보는 것은 어때요? 저는 효은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결국 저는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연인으로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만 다른 연인들과는 다르게 저는 미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팅에 나갔을 때부터 해왔었고 연애만 하는 것으로 남편과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과 만난 지 2달 만에 저는 갑작스럽게 시댁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남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남편과 대학교 동기가 남매 사이이고 두 사람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니 시댁 부모님께서도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밥이나 먹고 가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편히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상 시댁에 들어가 보니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가까운 친척분들도 시댁에 와 계셨던 것을 보면 거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수준이더군요.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작정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랑 시누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군요. 효은아, 너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면서? 어렸을 적부터 가서 있었으면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겠네? 네, 어머니. 저희 가족은 이민 개념으로 간 거라서 국적이 미국이에요. 아이, 그러니? 그럼 영어도 모국어처럼 잘하겠네. 부모님은 아직 미국에 계신 거고? 네, 저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랑 언니만 미국에 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단지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인지 저를 싫어하신다거나 내치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갑작스럽게 저와 남편을 보며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효은아, 너희 두 사람이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니? 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말씀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더군요. 일단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예빈이랑 예준 씨에게 따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업을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서요. 이미 연애만 하기로 예준 씨와 합의를 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하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미 애들한테 들어 나도 알고는 있다만 너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미 미국에 가족이 다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깥 사돈께서도 분명히 네가 본국인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다.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면 결혼도 고민해봐라. 솔직하게 아빠에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직접 시부모님을 만나 뵈니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시댁가족 모두 결혼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보아하니 금방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는 했으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에게 정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커플로 만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나이 드신 아빠가 걱정이 되었으나 다행히도 옆에 언니가 함께 있었기에 제가 굳이 다시 들어가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결혼을 선택하기로 했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께 연락을 드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원래 같으면 남편이 직접 미국에 방문을 하거나 아빠께서 한국으로 오셔서 사위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기본적으로 시기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빠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상통화로 대체해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다만 결혼식은 친정아빠를 모시고 하고 싶은 욕심에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남편과 살림을 먼저 합치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전부터 전세로 얻어 살고 있는 집에 신혼방을 차렸지만 시댁과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해서인지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시댁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로부터 가족과 빨리 친해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얼굴을 비치고자 했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기는 하셔도 심하게 며느리를 구박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다른 가족분들도 잘 챙겨주셔서 그런지 매주 찾아뵙는 것에 부담감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시댁에 방문을 했었고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저에게 질문 폭탄을 던지시더라고요. 며느라가, 근데 너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왜 간 거냐? 저랑 언니랑 교육 때문에 간 것도 있고 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빠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요. 그러니? 그런데 젊은 나이에 친정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라니? 예전에 아빠한테 듣기로는 큰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충격을 얼마나 받았길래 돌아가시기까지 해?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친정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댁 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지 질문이 끊이지 않더군요. 그래? 그럼 친정아빠랑 언니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니?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같은 기기를 다루시는 일을 하고 언니는 회사에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대답을 드렸는데 갑자기 시댁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시부모님께서는 저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라신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시댁 가족들의 반응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이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해하시며 재차 같은 질문을 하시더군요. 네 친정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신다고? 네, 저희 친정아빠 공사 현장에서 기계 다루시는 일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좋게 쳐주는 직업도 아닌데 왜 하필 그런 직업을 고르셨다니? 그리고 너는 친정아빠가 그렇게 무식한 일 하시는데 결혼 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밝히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괜히 가족을 욕보인 것 같아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무식한 일이라니요. 저희 아빠 나름 소속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계시고 항상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업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따로 물어보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나요? 아니, 결혼을 할 때 부모 직업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묻지 않아도 당연히 네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아무리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막노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난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닌 일 하면서 바쁘다고 결혼식도 미루고 상견례도 안 하고 그 흔한 예단이랑 혼수도 못 받고 후회가 막급이구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가게 되더군요. 대체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아빠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또 결혼은 저와 남편 두 사람이 했는데
부모의 직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 이미 제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따로 묻지 않았는데 누가 직접 나서서 저희 부모님 직업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나요? 막말로 결혼은 예준 씨랑 둘이 했는데 부모님 직업이 왜 중요한 건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께서 따로 자격증 취득하셔서 공사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계시기는 하지만 항상 소속된 회사에 감사하며 본인 일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께서도 화가 나셨는지 점점 더 심한 막말을 내뱉으시더군요. 뭐라고? 아무리 결혼은 둘이 했다지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게 결혼이다? 너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온 부잣집 며느리 데려다 놓았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어디 가서 막노동하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랐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좋아하겠냐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여기서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는 분명 결혼 생각 없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오해하고 예준 씨랑 맺어주려고 하신 것은 어머니세요. 근데 이제 와서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결혼을 시켜 후에 막급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테니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내가 아무 관계없는 예준이랑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줄 알겠네. 그리고 뭐? 후회 막급이라고?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고? 네가 여기서 할 말이 뭐 그리 많다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어른이랑 한판 하고자 하고 있니? 이건 분명한 사기 결혼이다. 애초에 너희 아빠 막노동하는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지도 않았어. 나는 이 결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제라도 예단비 2억 준비하던지 아니면 이혼해라.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그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략한 예단비를 내놓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2억이라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본인 와이프보다 엄마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말대로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 보더군요. 남편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시어머니께 사과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 남편의 말을 끝까지 무시했어요. 2억이요? 억지로 저희 두 사람 붙여놓고 이 큰 돈을 예단비로 부르시다니 황당하네요. 근데 어머니, 그거 아시죠? 제가 예단비 2억 드린다고 해도 절차상 반은 다시 여성 측으로 돌려보내고 또 신혼집도 남자 측에서 최소 반은 부담해야 하는 거. 근데 예준 씨 제가 결혼 전에 얻어놓은 전셋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제가 이제라도 예단비 드릴 테니 신혼집 매매로 얻어주세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며 시댁을 나와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부터 다른 가족들까지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욕이란 욕은 다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2억 준비되면 시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면서 통보하시고 끊으셨고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말씀 옆에서 다 들었지? 나한테 2억 예단 준비되면 시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라네. 그럼 어머니도 신혼집 사주실 건가 봐? 시어머니도 옆에서 남편과의 통화를 듣고 계셨는지 지가 뭔데 신혼집을 해내라는 건지?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난 직후 곧바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집 사주실 생각이 없으시네. 그냥 내일 오전에 집에 와서 당신 짐 챙겨서 나가면 될 것 같다. 이혼 서류 작성해놓고 갈 테니까 적어서 제출해. 라고 이야기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짐도 가져가지 않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 같아서는 전화해서 짐 당장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약 일주일 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신 짐을 챙겨가겠다며 신혼집으로 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집에 들어오셔서 남편의 짐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셨고 빠진 것이 없나 안방도 확인해 보시다가 우연히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저희 가족 사진을 보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듯 흘깃 보시다가 토끼 눈을 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사진 너희 가족 사진이니? 네, 맞아요. 왜요? 제가 맞다고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애기 안고 있는 사람이 너희 아빠가 맞다고? 네, 맞아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도망치듯이 챙겨놓은 짐을 가지고 나가시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2, 3초는 멍하니 있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옷을 챙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밖으로 쫓아나갔죠. 다행히 두 사람은 아직 집으로 출발하지 않은 듯 보였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시고 계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빼놓고 가신 옷만 드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나 통화 내용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준철 씨 소식 들은 거 뭐 없어? 내가 며느리 집에서 뭘 좀 보게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 성함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뒷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놀라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며느리 집에 들어갔더니 본인 가족 사진을 화장대 위에 올려놨더라고. 근데 지나가다 보니 뭔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전에 당신이 회사 돈 횡령해서 배신하고 나온 춘철 씨가 맞는 것 같아. 예전에 소식 들었을 때 그 회사 쫄딱 망하고 사장은 빚더미에 올라탔다고 하던데.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 나올 수 있는 정신이 있어? 저는 모든 내용을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제 볼을 여러 번 꼬집어 보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저는 우리 아빠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멀쩡한 우리 엄마까지 하늘로 보낸 악연의 가족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먹고 싶었지만 혹시나 제가 모르는 더 큰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알게 되면 진짜 큰일인데? 나중에 알게 되면 고소는 둘째치고 돈을 모두 토해내라고 할 텐데.
당신 그때 횡령한 돈으로 해외에서 사업하겠다고 난리쳤는데 사기당해 돈 한 푼도 안 남았잖아. 만약 제가 알게 되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나 불안해 죽겠어. 그래도 미국에 가족이 있으니까 이혼하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겠지? 제발 그래야 할 텐데.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곧바로 녹음본을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혹시나 공소시효가 넘어가서 신고가 안 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빠께서 나중에라도 만나면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정지라는 절차를 해놓으셔서 문제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시아버지는 곧바로 배임 횡령으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재판 결과에 따라 시댁에서는 저희 가족이 손해본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급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왔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디 시아버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니? 누가 시아버지예요? 저랑 예준 씨 이혼하기로 했고 서류 제출했어요. 당장 고소 없던 일로 해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 너희 가족한테 줄 돈 없다. 다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이니 그냥 조용히 고소 접고 각자 갈 길 가라.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일단 배임 횡령은 형사사건이라 취하가 안 되고 또 당연히 저희가 피해받은 돈은 환산해서 받아야죠. 집이든 물건이든 팔아서 어떻게든 주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저에게 모든 소식을 듣고 언니와 아빠가 급하게 한국으로 오셨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목격하셨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딸 이렇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저희 아빠를 보며 당황해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 때문에 결혼식도 미루자더니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국에 금방 오셨네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맡아서 하던 공사도 포기하고 바로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회사 돈 배임 횡령해서 폐업하게 만들고 저희 와이프 충격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딸까지 제 직업 때문에 무시하며 사셨다고요.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무시받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포크레인 기사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저희 아빠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많이 황당해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미국에서 그냥 포크레인 기사로만 벌면 못 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포크레인 기사로만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만. 저 지금 제가 소속된 한국에 한국식으로 따지면 공사관리 과장으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포크레인 기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인부들이랑 현장에 같이 나가서 관리도 할 겸 도와주는 개념으로 했던 거지. 아마 우리 딸이 매번 기계 다루는 모습만 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합니까? 젊은 시절 얼굴만 기억하다 영상통화로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두 사람 늙은 모습을 보니 아주 파렴치한 얼굴은 그대로 있네요. 어찌됐건 저는 장호 용서할 생각도 없고 고소 취하할 생각도 없으니 돌아가셔서 되돌려줄 돈 어떻게 할지나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저희 아빠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 못하고 굳어있다가 급하게 저와 친정아빠 그리고 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빌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들을 그냥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며칠 내내 집 앞으로 찾아와 되돌려 줄 돈 없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아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당시 시아버지가 피해를 끼친 금액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에 따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아파트 전세금도 빼고 월급도 차압당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저희 가족은 미국행을 선택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 하다가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던 언니만 미국행을 선택하고 아빠와 저는 시댁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으나 다행히 아빠께서 알고 계시는 인맥이 많다 보니 도움을 받아 차근히 키워나가다 보니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은 없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죗값은 오로지 본인 몫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죠.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성급히 결정하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은 게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더 이상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자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쓴소리도 듣고 정신도 좀 차리려고요. 저의 실수 가득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